이 호로 자식 같은 놈들이 내 눈과 귀를 가리려 들어. 붓을 가져오라. 당장 이놈의 주둥아리에 먹물을 쳐부어야겠으니. 책상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벼루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검은 먹물이 골룡포 자락에 튀었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슴명치 끝에서부터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와 목구멍을 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나가 놈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지만 나는 왕이기에, 조선의 지존이기에 떨리는 손으로 애꿎은 종이만 구겨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학자 군주인 제가 밤마다 이렇게 쌍욕을 내뱉으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은 놀라셨습니까? 역사책 속에 저는 늘 책을 끼고 살며 백성을 사랑하고 규장각 학사들과 우아하게 토론을 즐기는 문체반정의 주인공 정조 이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 눈에는 핏발이 서고 입에서는 거침없는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는 이 다혈질의 사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진짜 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군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성군이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시각은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궁궐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이 적막한 시간, 창덕궁 조년각의 내 방만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오늘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올린 글들이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전부 전하,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우리 당파 밥그릇 좀 챙겨주십시오라는 개소리들 뿐입니다. 특히 저 노론 벽파놈들, 내 할아버지를 움직여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지긋지긋한 놈들이 이제는 내 앞길마저 사사건건 막아서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전회의에서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전하의 뜻이 지당하옵니다라고 읊조리던 놈들이 뒤돌아서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내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봅니다. 어이, 거기 아무도 없느냐? 내 고함에 졸고 있던 내관이 화들짝 놀라 들어옵니다. 예,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심한지 그 늙은이에게 보낼 파발을 띄워야겠다. 종이와 붓을 새로 가져오라. 아주 질기고 두꺼운 종이로. 심한지 노론 벽파의 우두머리이자 겉으로는 나와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의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심한지를 미워하여 쳐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정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늙은 여우를 내 장기판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낮에 조정에서 점잔 빼며 썼던 어려운 한자어, 그런 건 집어치웁니다. 지금 내 분노를 담기엔 저작거리의 생생한 언어가 제격입니다. 경심한지 이번에 올린 상소 꼬라지를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구려. 입에서는 젖비린내가 나고 하는 짓은 미친 개와 다를 바가 없으니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게요? 붓끝이 종이를 찢을 듯 달립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떤가요? 충격적인가요? 개구멍 바지, 젖비린내 나는 놈, 주둥아리를 닥쳐라. 이것이 내가 신하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실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화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심혈이라 진단하더군요. 화병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놈들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내 말꼬리 하나하나를 잡아 물고 늘어집니다. 전하, 그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전하, 선왕의 유지를 받드셔야 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지만 나는 왕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잡히는 살얼음판 위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밤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잠든 밤, 나는 가면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붓을 칼 삼아 종이 위를 난도질합니다. 이렇게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요. 방금 쓴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욕설이 난무하지만
그 끝에는 내 정치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내일 어전 회의에서는 짐짓 딴청을 피울 테니 경이 알아서 바람을 잡으시오. 만약 이번에도 이를 그르치면 내 경의 가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마지막에 껄껄이라는 웃음소리까지 적어 넣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나는 이 편지를 돌돌 말아 밀봉합니다. 그리고 내관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합니다. 이 편지는 심한지 그 늙은이에게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전하거라. 읽는 즉시 찢어버리거나 불태워 없애라고. 만약 이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엔 내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 늙은이 꼴도 우스워질 테니 말이다. 물론 그 능구렁이 같은 심한지가 내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편지를 태울 리 없다는 걸 압니다. 아마 훗날을 위한 보험으로 어딘가에 숨겨두겠지요. 뭐 상관없습니다. 먼 훗날 후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조선의 왕정조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피가 끓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킬킬대며 웃어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자리에 앉아 담배를 찾습니다. 남영초라 불리는 이 녀석. 내 유일한 친구이자 안식처입니다. 곰방대의 잎을 꾹꾹 눌러 담고 불을 붙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며 가슴 속의 우라를 조금이나마 식혀줍니다. 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다혈질적으로 변해버렸는지, 그 끔찍했던 8살의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뒤조.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아버지가 갇혀있던,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그곳. 나의 분노와 화병은 바로 그날 그 뒤주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병의 근원, 사도세자의 죽음.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물 한 모금만. 귀를 막아도 들려오던 그 처절한 비명. 1762년 이모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던 그날, 창경궁 앞들에는 거대한 뒤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고작 11살이었습니다. 할마마마영빈 이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할바마마께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궁궐의 어른들은 냉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린 새손의 울음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멀리서 뒷짐을 지고 뒤주를 노려보던 할바마마, 영조대왕의 서늘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친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비정함이 어린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던 아버님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살려달라고 울부짖으셨고, 그 다음엔 목이 말라 헐떡이셨고, 닷새가 지나자 손톱으로 나무벽을 긁는 소리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8회째 되던 날, 그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그 끔찍한 8일 동안 나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가 짐승처럼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바마마에 대한 원망,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 벽파놈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시커먼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사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제 아비처럼 미치지 않겠어?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겠나?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감시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숨겨야 했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았고 화가 나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밤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고, 놈들이 내 밥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 때면 옷을 입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완벽해야 한다. 이 강박관념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할바마마인 영조대왕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놈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경전을 달달 외우고 무예를 익히고 잠을 줄여가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완벽한 세손을 연기했지만 내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억누르고 참고 또 참다 보니 가슴속에 화가 갈 곳을 잃고 내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명치 끝이 늘 꽉 막힌 듯 답답했고 머리에는 열이 올라 지끈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 성격이 불처럼 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 것이. 지금 내가 신하들에게 쌍욕을 퍼붓는 것도 어쩌면 그때 억눌렸던 분노의 파편들릴지도 모릅니다. 점잖은 말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억울함, 고상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시절의 한이 거친 욕설이 되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개구멍 바지 같은 놈들. 오늘 밤 편지에 적은 이 욕설은 단순히 심한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한 나의 절규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 나를 죄인 취급하던 자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웃어야 했던 나 자신을 향한 침뱉기입니다. 왕이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의 무늬가 뒤주 안쪽의 나무결처럼 보여 숨이 막혀옵니다.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아도 가슴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조는 문무를 겸비한 천재라고. 하지만 그 천재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의 대가로 나는 평생을 화병이라는 고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이 일렁입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뒤주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 같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바마마. 나직이 불러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방금 쓰다 만 욕설 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라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의 괴물이 나를 잡아먹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다시 붓을 듭니다. 이번에는 욕설이 아닌 차가운 이성을 담아보려 합니다. 내 분노는 단순히 화풀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불같은 성정을 이용해 저 간교한 신하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생존 방식이자 왕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정치 구단의 이중 플레이 적과의 동침. 내일 조회에서 나를 공격하시오. 아주 매섭게 내가 꼼짝 못할 명분을 내세워 몰아붙이란 말이오. 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방금 쓴 이 문장 믿어지십니까? 왕이 신하에게, 그것도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정적의 우두머리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편지라니요. 세상 사람들은 나 정조와 노론 벽파의 영수 심한지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앙숙이라 생각합니다. 조정에서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눈빛만 마주쳐도 불꽃이 튄다고 수군거립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당파의 수장이고 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죄인의 아들이니까요. 나는 심한지라는 늙은 여우를 내 사냥개로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를 단순히 처단해버리면 노론 벽파는 지하로 숨어들어 내 등에 칼을 꽂을 기회만 노릴 것입니다. 차라리 그 우두머리를 내 소나귀에 넣고 흔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내일 아침 조정에서 벌어질 연극의 대본입니다. 경은 내일 이조판서의 인사를 문제 삼아 사직 상소를 올리시오. 그러면 내가 못 이기는 척 경을 달래고 그 대가로 경이 원하는 자리에 사람 하나를 심어주겠소. 단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평소처럼 깐깐하게 구시오. 껄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왕과 영의정이 밤마다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내일 싸울 내용을 미리 입을 맞추고 있다니. 낮에는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밤에는 오늘 연기 좋았어 하며 낄낄거리는 꼴입니다. 나는 심한지를 다루는 법을 압니다. 그
그 늙은이는 권력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편지에 온갖 욕설을 섞어 기를 죽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정보를 이용하고 챙겨주며 밀당을 합니다. 어젯밤 편지에 경을 호로자식이라 한 것은 내가 좀 과했소. 하지만 경도 내 속을 어지간히 긁지 않았소? 퉁칩시다. 대신 내 경의 집안 사람을 이번 과거에 합격시켜 줄 테니 내일 일이나 똑바로 처리하시오. 이것이 바로 나 정조의 통치 방식입니다. 나는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군주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당파 싸움에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 판을 짜고 그들을 장기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워가며 편지를 씁니다. 수천 통의 편지로 그들의 심리를 꿰뚫고 조종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회유하며 왕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도 읽는 즉시 찢어버리시오. 세추하든 태우든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나는 편지 말미에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이 비밀 편지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나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탕평책이라는 나의 정치적 명분도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요. 심한지 그 늙은이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의심 많은 위인이니 혹여나 딴 마음을 품고 편지를 모아두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한지는 정조의 말을 어기고 편지를 모아두었고 그것이 200년 뒤 발견되어 역사를 뒤집게 됩니다. 붓을 내려놓으니 다시금 격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통증이 온몸을 강타합니다. 등 뒤에는 종기가 나서 욱신거리고 머리는 깨질 듯 아픕니다. 정적과 내통하며 정치를 주무르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쾌감도 있지만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지독한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술? 여세?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매캐한 연기뿐입니다. 여봐라, 남영초를 가져오라. 아주 독한 놈으로. 나는 다시 담배를 찾습니다. 연기 속에 숨어야만 비로소 나는 왕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후. 나 정조는 조선 팔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골초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직접 상소문에 남영초는 사람에게 유익한 풀이니 백성들에게 널리 권장하라는 글까지 썼겠습니까? 신하들은 저나 채통을 지키소서 하고 말리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매캐한 연기가 없으면 내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담배를 해로운 풀이라 하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버시자 명약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체기가 느껴질 때, 한밤중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 그리고 저 멍청한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뚜껑이 열릴 때, 이놈 한 모금이면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내 뱃속에 들어앉은 화병이라는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독한 연기뿐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합니다. 마음의 불을 끄려다 내 몸의 진액을 다 태워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또다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등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통. 등창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등과 목덜미에 붉은 종기가 솟아오릅니다. 처음엔 작은 뾰루지 같더니 이제는 내 등판 전체를 뒤덮어 썩은 물이 줄줄 흐를 지경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아픕니다. 어이들이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바르지만 그때뿐입니다. 화가 나면 열이 오르고 열이 오르면 종기가 춤을 춥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사내는 더 이상 그 옛날에 날렵하고 총기 넘치던 새손이 아닙니다. 퉁퉁 부은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독한 담배 냄새에 찌든 병든 중년의 사내가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저 잘하고 싶었습니다. 할바마마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정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욕쟁이, 다혈질, 골초,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등창뿐이라니요.
전하, 이제 그만 곤방대를 놓으시옵소서. 폐와 위장이 상하여 옥체가 위중하시옵니다. 상선에 울음 섞인 호소에 나는 피 굳고 맙니다. 이놈아, 이 연기마저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내 속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가는데 폐가 좀 상한들 대수겠느냐?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옵니다. 또다시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아픈 등을 억지로 펴고 곤방대의 재를 텁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 차갑구나. 평생 내 속을 태우던 그 뜨거운 불길이 이제야 꺼지는 모양입니다. 1800년 6월 초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하지만 내 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히던 등창의 끔찍한 고통도, 머리를 쪼개던 두통도, 가슴을 짓누르던 우라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깊고 고요한 어둠입니다. 이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신하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식적인 울음소리도 있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소리도 섞여 있군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으니 지난 4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개혁 군주 정조가 너무 일찍 갔다. 독살당한 것은 아니냐 하며 수군대겠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를 죽인 것은 독약도 반대파의 칼날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인 것은 바로 내 안의 화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싸웠습니다. 뒤주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비명과 싸웠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과 싸웠고, 무엇보다 완벽해야 한다는 나 자신의 강박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고독해서 나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정적이자 비밀 친구였던 심한지 영감. 그 늙은 여우가 내 유언을 지킬까요? 편지를 태워 없애라고 그리 신신당부했건만 왠지 그 위인은 그 편지들을 어딘가에 고이 모셔두었을 것 같습니다. 훗날 그 편지들이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지요. 세상에 점잖은 정조대왕이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욕쟁이였어? 생각만 해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들이야말로 박제된 성군이 아닌 피가 뜨겁고 실수도 하고 욕도 하는 진짜 인간 이산의 모습을 증명해 줄 테니까요. 나는 교과서 속에 박제된 위인이 되기보다 냄새나고 팔딱거리는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담배를 끊지 못했고 성격은 불같았으며 뒤끝도 장렬하는 소심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이 조선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 몸에 난 등창은 그 치열했던 사랑의 훈장이요, 내 입의 욕설은 썩어빠진 세상을 향한 나의 기합소리였습니다. 이제 저 문 너머에 아버님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도세자, 나의 아버지. 8살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이제는 목 놓아 부를 수 있겠군요. 아버님을 만나면 왕의 용포를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남기 위해, 부끄럽지 않은 왕이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십시오. 곤방대에서 피어오르던 그 매캐한 연기가 그립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연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조선의 22대 왕 이산.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잠에 듭니다. 부디 나의 이 불같은 삶이 그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